그러면 이제 가끔 유전자 검사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 검사는 저희가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검사라서 몇 년 전 검사보다 최근의 검사가 더 기술이 높고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DNA, 이 유전자를, 그러니까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이제 밝힌 것도 사실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밝히면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1980년대 이제 컴퓨터가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CD를 꽂고 이렇게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지금 아이들은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실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로 만들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도 굉장히 쉽게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이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2020년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러면 염색체랑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다를까? 염색체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또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증이 사실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색체는 저희가 흔히 이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책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염색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챕터를 열었고 이 챕터에서 써져 있는 작은 글씨 하나가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체 염색체에서 이 유전자 한 개만 틀어져도 이게 이상이 있다라는 걸 밝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큰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에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어야지 다운 증후군이 생긴다, 염색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실타래를 풀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이런 DNA 베이스 페어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 중에 한 개만 틀어져도 그게 중요한 뇌전증 유전자랑 관련된 부분이고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심각한 뇌전증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렇게 한 개의 베이스 페어가 틀어져서 SCM1A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유전자를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CRISPR-Cas9라는 이 기법을 써서 만약에 이 C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G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그런 부위를 보는 그런 검사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부위를 보는 게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유전자 한 개를 나눠서 본 검사가 생어 유전자 검사로, 이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한 10년 전에 뭐 SCM1A가 의심된다 그러면 SCM1A 검사, 만약에 프레이드 윌리가 의심된다 그러면 뭐 PWS 유전자 검사 한 개,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검사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때는 이 유전자 한 개의 검사가 뭐 20만 원, 30만 원, 뭐 크게는 100만 원까지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NGS 패널 검사를 합니다. 이 NGS 패널 검사는 유전자가 굉장히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10개에서 뭐 100개, 200개까지도 보통 포함이 되어 있고, 아주 많게는 뭐 4,000개 정도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엑소옴 검사는 단백질에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유전자 2만 개를 모두 포함한 그런 검사이고요. 이후에 이제 연구로 진행하는 그런 캐논 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이 2만 개의 유전자가 이제 우리의 유전체의 사실 1%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플러스 99%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결론은
유전자 검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검사를 음성으로 나왔어도 사실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면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뇌전증이 의심된다. 그럴 때는 사실 방법을 좀 바꿔서 다른 검사로 시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같은 검사라고 해도 기술이 사실 많이 발전해서 만약에 오래전에 다시 했다면 다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전자 검사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3분의 1만 진단을 할 수 있고 아직도 3분의 2는 미진단 환자라서 환자들에서는 저희가 추가로 여러 가지 연구용 검사들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바꿔서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부모 검사, 모자이크 변이 검사, 아니면 면역 검사 등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가적인 검사들이 되겠습니다.